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에서 물리, 수학,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있는 케빈 쌤입니다. Hello, my name is Kevin and I'm teaching physics, math and computer science at Elite. 오늘은 제가 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문제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AP Physics 1, Kinematics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Kinematics는 Study of Motion이라고 해서 움직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문제를 미리 읽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읽고 싶으시면 잠시 멈추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물리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제라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와보도록 할게요. 캐논볼 날아가는 거 그리고 자, 그림을 그리고 나니 어떤가요? 이제 파트 A에서는 이 캐논볼이 이 벽을 때리냐 안 때리냐, 그러니까 충돌하냐 안 충돌하냐를 어, 알아보는 문제인데, 자, 이게 이렇게 넘어갈지 아니면 이렇게 부딪힐지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릴지를 계산을 해서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고등학교 물리가 재미있는 게, 물리를 좀 모르는 사람들도 좀 다른 과학과는 다르게 실생활에 연관할 수 있는, 그리고 직관적으로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오, 이런 물리를 알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은, 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so the thing that you want to do after you draw your diagram is to define your trajectory. 자, 그래서 이 문제는 trajectory가 여기 처음에 여기 처음에 슈팅된 순간부터, 땅에서 이렇게 슈팅된 순간부터 벽에 닿을 때까지로 해볼게요. 벽에 닿을 때까지로 하면은 we will need to define our five variables for each of the component, horizontal and vertical. You know your five variables, right? VI, VF, D, A, T, and vertical, VI, VF, same five variables, D, A, T. 자, horizontal하고 vertical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서로 독립적이라고 해요. independent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이 정보들을, 여기 이 문제에 있는 정보들을 사용해서 여기 이 10 variables를 잘 채워 넣는 게 kinematics question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orizontal은 initial velocity가 50 times cos 40. horizontal은 acceleration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중력은 밑으로만 작용하지 양옆으로는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벽에서 공을 그냥 떨어뜨리는 것과 공을 수평으로 이렇게 세게 던져서 여기 떨어지는 것과 시간이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같은 높이에서 던졌다면 수평으로 아무리 세게 던지고 뭐 안 던지고는 중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horizontal과 vertical은 서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horizontal acceleration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영향이 없어서 final velocity도 똑같습니다. 수평 속도는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 220m를 수평으로 갈 때까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공의 높이가 어떤지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에서 배운 분들은 거속시라고 하던데 거속시 해볼게요. 자, 220 meters divided by, so time will be distance divided by velocity. So 220 meters divided by 50 cos 40 degrees. So if I do the calculation, I'm pretty sure I'll get 5.7 seconds. All right, so we'll fill in 5.7 seconds here. Okay, I'll probably delete the rest. All right, now vertical is a bit more complicated because we have gravity involved. Um, for horizontal and vertical, first four variables are independent to each other, but they share the time that they share. So we can you can use the same time that you got in the horizontal and then transfer it to the vertical side. All right. And then vertical velocity was initial velocity 50 sine 40 degrees here, and distance we don't know. This is gonna be the height because it's vertical displacement. Acceleration is gonna be negative 9.8111 because the question asked us to use g to be 9.8111. All right, and final velocity we don't know either. Okay.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제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게 되면 너무 이 문제에 특화된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특화된 솔루션보다는 일반적인 솔루션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솔루션으로 풀게 되면 Part B에 대한 앤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한꺼번에 풀게 돼요. 이 10가지를 다 채워넣는 순간 거의 한꺼번에 풀게 되기 때문에 Part B는 5.7초 5.7초가 걸린다. It takes 5.7 seconds for the cannonball to strike the wall. And for part A, we gotta figure this out. This is part A. 자, 이게 만약에 30을 넘는다, 30보다 크다 하면은 220m를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갔을 때 30m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벽을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0보다 미치면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이게 벽에 부딪혀서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이게 0이 아닌가요? 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를 0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0으로 놓는 것은 벽에 부딪힌 이후예요. 우리는 항상 이 키네매틱스 계산을 할 때 이 공이 중력 외에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쭉 날아간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three equations, 공식 3개를 넣어봐요. 자, 키네매틱스는 여기에 있는 variable만 잘 문제에서 추출해서 넣으면 나머지는 공식 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를 얼마나 잘 문제를 이해하고 채워 넣느냐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했었죠. Alright, let's go to A. we need D here. So for D, we will calculate 50 sine 40 degrees times 5.7. We have the time. So we're going to use the third equation, this equation here, for the vertical. Half negative 9.8111 5.7 squared. Okay. If I do this calculation, I get 24 meters. Okay. So if the cannonball, after traveling 220 meters horizontal, and if it's at height 24 meters, it's gonna hit the wall right here.
So that's going to be 24 meters when it hits the wall. So that's going to be part C. And at the same time, we show that part A.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 풀이였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나니 어떤가요? 키네메릭스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마스터하면 이런 움직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캐논볼이 나오고 캐슬 월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전쟁이거나 아니면은 캐슬 월을 맞춰서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캐슬 월 뭐 이렇게 부시거나 뭐 캐논볼을 쏘거나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기초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원에서 배운 것들, 다음 단원 아니면은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많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여기 상황은 전쟁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이게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로켓을 쏴서 뭐 탐사선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인공위성을 올려서 우리에게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이런 GPS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계산들이기 때문에 많이 상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것을 해내야 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냄으로써 성취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을 때 경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